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주가가 6% 강세가 나오면서 거의 4만원권 부근까지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강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계열사인 테라피틱스의 SPA, FDA 제출 소식도 나왔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깜짝 이제 11월달 FOMC를 앞두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블랙아웃이죠. 이제 코멘트가 안 나오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원 총재라든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이제 연원 총재들,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인데요. 지금 이제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정부의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정시 안정 펀드,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오늘 환율도 좀 빠지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수급에 참여하면서 지수의 어떤 반등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05% 강보합세죠. 그 다음에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0.29%, S&P 선물 같은 경우는 0.25%,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26% 강세 흐름인데요. 자, 여기에 조금 이제 상승의 흐름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중국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미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선물의 흐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이제 비관론자죠.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재밌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바닥 구간으로 추정되는 어떤 지점이 바닥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블록 기간이 바닥이 될 수 있으면서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어떤 이 국면인데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좀 불리시하는 이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긍정론자들이 조금 이제 비관적인 어떤 입장의 견해들이 오고 가고 있는 어떤 시장이 또 미증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드래켄밀러 같은 경우에도 투자 구루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심플 어드바이스, 이 좀 재미있는 어떤 기사인데요. 보통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선반영합니다. 최소 뭐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프레젠트 타임에서 벌어지는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분명 지금이 아니라 한 6개월 뒤에 있는 부분들을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떤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빠졌는데, 이런 어떤 경기 둔화를 이 연준이라든지 각국의 어떤 이제 정부 기관들에서 뭐 공조를 하다든지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6개월 뒤에 어떤 경기 침체 구간들을 가격에는 프라이싱을 빨리 해버리면 급락으로 이제 9월 증시에 빠졌고 10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제 가격이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몇 달 정도 이제 바닥의 어떤 흐름들을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 뭐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보시면서 지금 장을 봐야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 여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HLB 관련된 기사, 오늘 이제 노터스는 상한가를 끼웠고요. HLB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좀 올랐는데요. 이 장 초반에 나왔던 뭐 기사 몇 곡지 좀 한번 살펴보면, 이 테라피틱스는 지난주에도 이제 이 티모신 베타 4 관련되는 부분에서 같은 기존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도 합니다만, 이 이제 각막 관련되는 부분, 신경영양성 각막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오늘은 또 FDA에다가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이 재밌는 거는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다른 어떤 임상에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FDA가 이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임상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나는데 3상을 여러 번 해요.
이게 이제 심톰이라든지 이제 이게 그 징후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가 임상의 어떤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여러 번을 통해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여러 번 이제 지금 네 번째 이제 3상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RGN 요구의 어떤 추가 임상 3상 설계 관련돼서 임상 이제 프로토콜에 관해서, 그러니까 3상을 이제 네 번째로 하게 되면 3상이니까 이제 규모는 있지 않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FDA가 언론하는 어떤 제도가 이제 이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FDA에 허가가 될 건지를 처음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이제 제출한 임상 프로토콜과 임상 통계학적 어떤 계획이 신약 개발과 이제 허가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FDA가 검토해 가지고 SPA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신청해서 여기에 이제 준하게 되면 허가가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요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은 네 번째 하는 것은 요런 SPA 사전 논의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받아줘서 이런 프로토콜에 뭐 준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C3BNT 있을 때도 가장 뭐 기대되었던 부분이니까 이제 내년에 진행되는 이 공식적인 어떤 기간이 45일이니까요. 이 이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어라이즈 4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면 내년 말 정도 되어서 이 2분기 시작하면 내년 말 정도면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4년도나 되어서 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과를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노투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 노투스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9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바닥 가격에 있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공구 우문이라든지 무중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 공구문 같은 이제 무중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노토스도 여기에 준하게 오늘 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외에 HLB는 이번 주가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이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탑라인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요런 어떤 기대감이 또 있겠죠. 그래서 교모세포종은 원체 지금 이제 기대감이 데이터가 1상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상의 탑라인 발표도 이 다음 달에 이제 학회 발표 전에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던 것은 이 플로리다 대학병원의 이제 데이터 이제 집계가 허리케인 때문에 좀 중단된 어떤 여파였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뭐 10월달 내에는 이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17일날 이제 홈페이지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 기대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모세포종도 2000년 초반에 이제 이 테모달 관련되는 이후에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후도 좀 안 좋고 어려운 암종이죠. 그래서 이 교모세포종의 어떤 결과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나지 않은 간암 시장 경쟁, 뭐 네 번째 기사, 마지막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의료진들이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조합을 가장 지금 좀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제 처방에서 조금 이제 그 임상 외에 그 리얼타임 이제 뭐 그 데이터에서 보면 조금 이제 부작용 관련해서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 간문맥 침범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간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양손 바닥 정도 크기고요. 이 혈관이 인체에서 가장 많이 지금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이 관련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사망률도 높고, 이 예후도 안 좋고, 5년 이제
이후에 생존율도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에 이제 혈액이 공급되는 어떤 부분이 이제 이 동맥하고 이제 간 문맥이 있죠. 간 문맥은 이제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 문맥을 통해서 한 4분의 3 정도 혈류가 가죠. 근데 이런 어떤 간 문맥에 침범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으로 이 출혈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또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면역관문 억제되다 보니까요,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30-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보통 한 10% 내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티센트릭 치료를 받을 경우 약의 효과가 이제 중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약물을 투입하는데 요걸 이제 항원으로 인식해서 몸 안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중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어떤 병용의 치료 효과를 뛰어넘는 이제 약제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여러 이제 티로신키나이 억제제라든지 뭐 베제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병용 임상을 통해서 최고의 치료제합을 찾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닌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이 결과들도 이 데이터로서는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조합에 경쟁력을 나름 이제 갖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출시 이후에 또 이제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근거로도 살펴보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제 병용을 쓰이고 있는데, 3제 병용도 이제 향후에 세프레타임이 될 것이다. 3제 병용을 할더라도 리보세라님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제 기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HLB가 양봉이 나왔죠.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쪽으로 들어왔고, 공매도도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보다는 좀 줄었죠. 6.82 정도고, 시간에는 한 100원 정도 빠졌고요. 예, 4만원대 오늘 3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의 어떤 흐름에 좀 오후장까지 힘을 좀 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간에 좀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4만원대 정도가 이제 안착이 안 되면 밑단이 36,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 흐름의 어떤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은 이제 뭐 금요일보다 좀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빨리 4만원대 위로 가서 위 박스권으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양봉이 6%짜리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제 기준봉 역할을 해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21선 회복을 이번 주에 할 어떤 흐름들로 나오면서 단기 이제 추세도 좀 바꿀 수 있는 기준봉이 나왔다는데 좀 의미가 있죠. 21선 가격이 한 4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항이 아니라 이 돌파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또 내일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지금 양봉이고, 제약, 뭐 테라피틱스는 지난주에 일단 양봉이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으로 월요일날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보니까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어떤 패턴이고요. 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가격에서 양봉이 나왔고,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월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올해 6월 달에 4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4,000원대 가격은 거의 90% 빠진 거거든요. 80%, 90% 빠지면 거의 이제 뭐 이 주가 측면에서는 바닥 가격에 좀 준한다, 이런 흐름인데, 바닥 가격에서 이제 대규모 거래량이 실리면서 일단은 이제 상한가가 좀 들어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노투스가 본래 뭐 이 CRO 회사 중에서 뭐 나쁜 편도 아닌데요, 무중으로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또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 빠지고 난 다음에 일단 양봉이 나왔죠. 자, 이 흐름들이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이어갈까 여부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HLB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